딸에게 증여하는데 사위가 가져갈까봐 걱정되는 경우다라는 얘기인데요. 사례예요. 이게 딸에게 증여하는데 내가 사위 믿지만 그래도 걱정된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데 뭐 혹시 이혼이라도 하면 기껏 내가 딸한테 증여한 게 사위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한다는 거죠. 이거 해결해주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고객 사례예요. 사실 고객 사례가요, 특정인의 사례가 아니고요. 리빙 트러스트나 이런 트러스트 만들 때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의 100이면 100 예외 없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A씨의 경우인데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요. 또 결혼한 딸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딸의 어떤 부부관계 뭐 현재 매우 원만합니다. 그렇지만 A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 부부가 잘 지내긴 하는데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 이혼도 흔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딸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나중에 사위한테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라는 거죠. 딸을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 딸 부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원치 않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A씨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 걱정한 거예요. 뭐냐면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는 것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인데요. 결혼해서 생긴 그 자산은 모두 부부 공동 자산으로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이걸 꼬리표를 굳이 달아서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로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또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더더욱 걱정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은요,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여러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겉으로는 이게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딸한테 주는 거고 내 사위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닌데 이혼한다고 해서 이거는 딸한테 그냥 남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결혼 중에 이렇게 처음에는 증여를 내가 딸한테 하는 거니까 세퍼레이트 프로퍼티이긴 한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이게 섞이면서 나중에 그들이 혹여라도 잘못해서 뭐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요. 앞서 제가 커뮤니티 프로퍼티, 세퍼레이트 프로퍼티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주들이 있어요. 그중에 캘리포니아 포함이 되는데요.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결혼 중에 취득한 부부의 자산은요.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지 않은 이전에 취득한 자산들은 세퍼레이트 프로퍼티이고요. 그리고 또한 결혼 기간 중에도 어떤 특정인이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예컨대 뭐 부부가 남편이 남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와이프의 뭐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별도 자산으로 간주가 되는데 문제는 이 꼬리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로 분류된 자산이라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커뮤니티 프로퍼티하고 섞이게 되면요. 이게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꼭 반드시 캘리포니아와 같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만의 문제냐면 그건 아니고요. 세퍼레이트 프로퍼티 스테이트에서도요. 이 자산을 이렇게 혼합해서 이 코밍글 한다라는 얘기죠. 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꼭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이러한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는 더 문제가 위험의 소지가 된다. 더 크게 다루어질 수 있고요. 소송을 할 경우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사실 내가 내 딸에게 줬을 때 이게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사위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뭐겠느냐라는 게 질문인 거잖아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5번째 말고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뭐 그다지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방안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컨디셔널 기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적인 증여일 텐데요. 개념은 부모가 자산을 증여할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 딸한테 주는데 separate property로 유지될 경우에만 이거는 딸 자산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한테 다시 반환된다라는 조건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널 기프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계 뭐냐면요. 조건을 위반했을 때 자산을 회수하려면 또 복잡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반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거나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혼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LLC와 같은 법인을 활용한 증여예요. 예컨대 부모가요. LLC를 설립하고요. 증여하려는 자산을 LLC 명의로 이전한 뒤에 이걸 딸에게 LLC 지분을 증여하는 그런 상황이죠. 역시나 나쁘진 않지만 장점 내지는 효용은 있지만 한계점이 명확한 건데
왜? LLC 지분이라는 것도요. 만약에 결혼 생활을 했는데 딸이 가지고 있다 해도요. 커뮤니티, 그 부부 공동의 자금을 활용해서 LLC 지분의 가치가 예컨대 상승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러한 상승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LLC 운영이라던가 이런 법인 관리라는 것이 복잡하고요. 또 이걸 잘못 활용하면요. 자산 보호의 효과가 약해진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요. 뭐 이게 방법일까 싶은데 단순히 어떤 separate property 스테이터스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증여된 재산을요. 개인 명의의 계좌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경우도요. 내가 받은 거 공동 명의로 리코딩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등기를 이 separate property로 함으로써 캐릭터를 separate property로 유지한다라는 건데요. 한계는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자산이 섞이지 않았다라고 내가 증명하는 어떤 입증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철저한 어떤 관리, 기록, 보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요. 이 우리 정서에서 여전히 흔치 않은 건데요. 혼전 계약서라고 하죠. 뭐 prenup agreement, 뭐 혼후 계약서, postnuptial agreement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서 또는 결혼 후에 혼후 계약서를 작성해서요. 특정 자산을 separate property다라고 서로 동의하는 그런 명시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한계점은요. 이거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거부하면 또 실행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계약 자체가 얼마나 공정했느냐라는 것이 또 이혼 소송에서 어떤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뭐 정서에 맞지 않는 것도 있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불편함,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흔치 않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인데요. 바로 뭐냐?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 위에 언급됐던 이러한 문제들을요. 최대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은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요. irrevocable trust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해서요. 해당 자산의 법적인 소유권이 내가 아닌 신탁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아빠잖아요. 아빠가 이 취소불능 신탁을 설립해서 증여하고자 하는 자산을 신탁으로 옮기고요. 이 신탁의 베네피셔리, 수익자를 누구로 한다? 딸로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탁 관리인은 누구냐? 다른 어떤 제3의 독립된 신탁 관리인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신탁 관리인이 이 자산을 잘 관리하면서 딸에게 필요한 시점에 자산을 분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장점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자산 보호예요. 신탁 자산은요. 이게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엄격하게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법적으로 신탁의 소유이기 때문에 딸이요. 이혼하거나 어떤 채권자 문제가 있다 했을 때에요. 채권자로부터 또는 배우자로부터의 어떤 청구가 있을 때 이게 보호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합. 앞서 얘기했던 separate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의 혼합이요. 역시 방지가 되는 거죠. 왜? 딸이 이 트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산과 섞이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 트러스트의 특정한 조항, 이걸 spendthrift provis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용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신탁 자산에 대해서는요. 배우자나 채권자가 신탁 자산에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분배에 있어서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트러스티죠. 신탁 관리인이 해당 자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의 시점, 방법, 규모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으니 해당 자산이요. 딸이 또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딸을 믿지만 스포일돼서 이걸 함부로 쓰는 것은 막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자산의 오남용 역시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이에 해당되는 뭐 단점 내지는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는요. 이게 취소 불능 트러스트니까 한번 신탁을 세워서 자산을 옮기면 부모는 더 이상 그 해당 자산 자체에 대해서 이걸 회수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운영 및 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겠죠. 신탁 설립하는데도 뭐 비용이 드니까요. 그리고 또 관리인 물론 제3자가 그냥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시 이게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내 자산을 옮기는 것 자체가 증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문제 또는 증여세 신고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원했던 앞서 얘기했던 이 사례 딸한테 증여하고 그 딸 부부가 잘 쓰길 원하지만 만에 하나 그들이 헤어지는 상황에서 사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서 이러한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취소 불능 트러스트요, irrevocable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딸의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금 이 고객의 우려를 해소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역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러한 정보가 주변의 여러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